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 주식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업종 강의, 오늘은 통신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업은 사실 종목이 많지 않죠. 현재는 4종목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3종목, 아주 단촐한 그런 업종이었는데 한 종목이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통신업의 어떤 특성이나 접근 방법,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업이라고 하면은 역시 대표적인 경기방어 업종이죠. 그리고 또 대표적인 가치주의 그런 어떤 그 대명사격인 업종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공공재 개념이 강하고요. 공공재라는 건 역시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업종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통신 같은 경우에는 역시 외국인 보유 한도가 있죠. 왜냐하면 이 통신 시장을 외국인들이 이렇게 장악을 하게 되면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는 역시 대박도 없고 쪽박도 없다. 그런 특성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크게 대박이 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죠. 통신요금들이 다 그런 부분이죠. 이동통신이라든지 아니면은 집에서 사용하는 통신요금 이런 것들이 너무 큰 수익이 날 정도로 요금이 비싸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적절히 또 컨트롤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쪽박도 없다는 건 역시 기본적인 안정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무너질 염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대응을 해도 되는 그런 업종이 통신업종입니다. 그리고 역시 통신업종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지수와 약간 역행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 흐름이 있죠. 지수가 흘러내릴 때, 완전히 흘러내릴 때 그때 반등이 나오는 그런 업종이 또 통신업종인데요. 왜냐하면은 지수가 정말 심하게 흘러내릴 때는 어느 순간이 되면은 들어갈 만한 업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한 가치주인 이 통신업종에 자금이 몰리는 거죠. 그래서 통신업종이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역시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을 때 시장이 정말 완전히 무너지지만 않으면은 반등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조정을 크게 받고 하락하고 주가의 조정이 컸을 때 그때 가격 메리트를 보고 접근을 하면은 어느 정도 수익 가능성이 높다. 그 정도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전반적인 그런 특성들을 이해하고 향후에도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 흐름이 정말 좋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흐름에서도 이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는 가격 메리트가 확실히 발생했을 때 접근하면은 수익 가능성이 생기는 그런 업종이 통신업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신업종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신업종에 지금 종목이 나와 있죠. KT, LGU+, SK텔레콤, 인스코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지금 있는데요. 과거에는 KT, LGU+, SK텔레콤 이게 세 종목이었죠. 그런데 인스코비가 추가됐는데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관심 종목 창을 띄워봤는데요. 역시 앞에 종목 코드가 있고요. 역시 4종목입니다. 아주 단촐한 그런 업종이에요. 그래서 이 업종은 사실 종목 수는 많지 않은데 또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그런 업종이니까 잘 참고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KT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일대주주고요. 이렇게 쭉 나오네요. 그리고 역시 KT는 안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업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실적도 좋고요.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재무정보도, 재무사항도 봐도 크게 문제가 없죠. 예, 그래서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런 기업이 KT고요. SK텔레콤을 볼까요? SK텔레콤은 역시 굉장히 안정적이죠. 이
SK텔레콤은 SK그룹의 또 대표적인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어서 최근에 또 어떤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지분 구조를 보면 역시 SK텔레콤, 뭐 이렇게 시티뱅크 이런 식으로 쭉 나오네요. 국민연금공단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LGU 플러스입니다. LG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통신업종에서는 후발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LGU 플러스도 역시 안정적인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신업종이 이제 공통적인 게 이동통신이라든지 또 유선통신, 그리고 사업들을 보면은 역시 뭐 IPTV라든지 이렇게 통신에서 TV 이런 것들로 다양한 사업 영역들이 이렇게 넓혀가고 있다는 그런 거죠. 그리고 뭐 최근에는 뭐 IoT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사업을 영역을 넓혀가는 그런 흐름인데요. 결국은 통신에 기반을 해서 사업들을 영역을 넓혀간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인스코비 같은 경우에는 작은 기업이니까 큰 의미는 없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통신업종에 어떤 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또 한번 흐름을 볼까요? 통신업입니다. 통신업은 뭐 지수가 흘러내릴 때 반등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2008년의 흐름을 한번 볼까요? 2008년에 사실 그 지수가 흘러내리다가 다시 5월까지 반등이 나오고 그 이후에 쭉 빠졌었죠. 그런데 지수가 심하게 흘러내리니까 결국은 어느 순간에서는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통신업종이 뭐 이런 흐름을 보였다. 10월 같은 경우에는 주가 지수가 워낙 뭐 대폭락을 했었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이후의 흐름을 보면은 2009년 이후에 지수가 쭉 상승했는데 통신업종은 큰 그런 그 영향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흐름을 보이다가 2012년 이후에 또 강하게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가 2014년 이후에는 또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2016년부터는 지수가 반등하는데 조금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반등은 했는데 사실 크게 이렇게 상승한 흐름은 아니었었죠. 종목들의 흐름을 살펴볼까요? SK텔레콤을 보면은요, 2016년부터 지수가 정말 뭐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 종목은 2012년 이전부터 아까 업종의 흐름 따라서 그렇게 반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조정을 받고 나서 또 2016년에 잠깐 반등을 했는데 지수가 역사상 최고점을 뚫고 상승했는데도 그렇게 뚫고 가는 그런 흐름은 아니었죠. 업종의 흐름도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뭐 2014년 고점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수가 강하게 갈 때는 오히려 또 손해를 보는 그런 업종이 통신업종입니다. 왜냐하면은 지수가 갈 때는 주도 업종이나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그 상승의 크기가 약한 게 통신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지수 상승기에는 통신업종은 될 수 있으면은 피하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또 특성을 하나 더 설명을 덧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KT의 주가 흐름은 뭐 더 좋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를 연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LG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죠. 그래서 이 종목을 보면은 그 상승이 나올 때 굉장히 좀 가파른 그런 흐름을 보여요. 2005년부터 뭐 이런 흐름도 보였었고요. 그리고 2012년에도 이렇게 반등폭이 꽤 컸죠. 그래서 그 후발주자고 시가총액이 그 대표 세 종목 중에서는 작다 보니까 움직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실 통신업종 내에서는 가장 매력이 있는 그런 기업이 LG 플러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통신업종 자체는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정부의 성향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업종 아닙니까? 그래서 통신비가 가계에서 또 차지하는 비중들이 자꾸 커지고 있다 보니까 통신비에 대한 규제가 정부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박근혜 정부 때도 물론 그런 것들은 있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특히 이제 통신비 절감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4이동통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또 추진하면서 통신비를 낮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데, 정부의 성향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보수 정권에서는 약간 좀 통신업종에 관대한 측면이 있는 반면에 진보 정권에서는 조금 더 불리한 측면이 있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업종 자체가 공공재 개념이 있다 보니까 이 공공재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 업종들은 거의 흐름이 그래요. 그래서 정부의 성향도 좀 보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수가 저점을 깨고 내려갈 때 반등이 나오는 그런 업종의 특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것들을 또 참고를 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통신업종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까지 살펴봤는데요. 인스코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미미한 그런 통신업종에서 크게 그렇게 살펴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살펴보지 않았고요.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는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SK텔레콤, 무선통신 1위 기업이죠.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역시 KT나 LGU 플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안정적인 그런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LGU 플러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역시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는 후발주자인 LGU 플러스가 가장 유리하다. 그리고 역시 지수 흐름이 좋지 않을 때 가격 메리트가 확실할 때 접근을 하면은 수익 가능성이 높은 그런 업종이 바로 통신업종이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설명한 설명을 표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기방어주고요, 가치주, 공공재 개념이 있고요, 대박도 없고 쪽박도 없다. 지수가 좋을 때는 소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업종 자체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흐름과 상관없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또 느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갈 때는 굳이 통신업종에 접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업종들이 다 가고 나서 나중에 접근할 수는 있겠지만 미리 들어가서 접근을 해서 묻어두면은 결국은 다른 업종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미리 들어갈 필요가 없는 업종이 통신업종이다. 지수의 영향을 덜 받는 그런 업종이죠. 그래서 지수와 상관없이 가격 메리트가 확실히 발생했을 때는 접근하면 수익 가능성이 커지는 업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정부의 성향도 중요하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통신업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업종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평택촌놈 주식TV에 대한 설명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구독을 하시면 좋습니다. 구독은 필수적으로 하시면 알람 기능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정호영 대표님 트위터를 등록을 해 놓으시면은 실시간으로 지수가 크게 변화가 있을 때, 그리고 중요한 시점에 트위터로 정보를 해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좀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매주 월금 9시에서 10시 현재는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평택촌놈 정석투자 2018 땡땡땡땡 날짜를 치면은 검색이 되겠죠. 어쨌든 평택촌놈 주식TV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업종에 대한 강의는 지속된다. 그리고 향후에 더 좋은 내용으로 계속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통신업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